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육을 부드럽고 맛있게 삶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을 부드럽고 육즙이 많은 상태로 삶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고기에 칼집을 내어서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결합 조직을 파괴를 시켜서 연하게 만드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효소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선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바로 고기의 선택인 거죠. 부드러운 수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고기는 지방이 많고 근육의 운동량이 적은 부위가 좋겠죠. 돼지고기 중에서는 이 삼겹살 내지는 목살 부위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에는 지방이 많고 근육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부드럽게 수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고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선택했으면 다음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기계적인 방법으로 날카로운 연육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고기를 찔러서 단백질 조직을 끊어주는 그런 과정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효소적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들어있는 배나 무, 생강 등을 삶을 때 같이 넣어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재료들을 넣어서 고기의 식육의 연화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프로테아제의 효소가 작용하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밀리미터 속도로 고기 내부로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삶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삶는 과정에서 넣는 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효소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은 미리 고기에 칼집을 넣어서 근섬유와 조직을 짧게 끊어주는 과정을 시행한 다음에 조직을 연하게 해주고, 효소 침투를 원활하게 해준 후 최소 1시간 정도 냉장 숙성하는 방법을 택한 후에 고기를 삶아주면 연하게 수육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겹살은 지방의 함량이 많고 결합 조직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숙성을 하게 되면 이 지방이 상폐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냥 1시간 정도만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맛있는 수육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조리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육류는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게 되면은 근육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며 질감이 질겨지고 수분이 배출되어서 식감은 퍼석하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고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결합 조직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합 조직은 가열하게 되면은 80도씨에서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은 수육을 만들 때 삼겹살이나 목살이 젤라틴화가 충분히 일어나면서도 근섬유의 수축이 심하지 않게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아래의 저온에서 오랜 시간 가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수육을 만들 때 마냥 팔팔 끓는 뜨거운 강한 불에서 수육을 삶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젤라틴화에 대한 효과를 보기보다는 근섬유의 수축이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육이 질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정한 세기의 불에서 장시간 익혀주는 이런 과정이 부드럽고 촉촉한 수육을 삶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개의 더 비법 아닌 비법을 얘기하자면은, 수육을 삶을 때 설탕 있죠. 당을 첨가하여 같이 삶게 되면은 수육이 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에는 설탕이나 배즙, 꿀,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육 조리 시에 넣게 되면은, 당은 물을 보유하는 성질, 보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성이 증가하여서 고기가 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을 넣되 너무 과다한 당의 첨가는 오히려 육질이 질겨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드러운 수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생고기를 바로 정육점에서 사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번 동결시킨 후 해동한 고기가 조금이나마 조금 연하게 수육을 만들 수 있는 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동결 과정에서 고기 속 수분이 단백질 조직보다 먼저 얼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얼어서
용적이 팽창하면서 얼음 결정으로 주변에 있는 단백질 조직들을 파괴하게 되겠죠. 단백질 조직들을 파괴하면서 약간의 연회화 작용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칼집을 내는 것처럼 얼음이 대신 고기 단백질을 끊어주는 기능을 하겠다. 한번 얼려주고 해동 후에 삶는 고기가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이 수육을 삶기 전에 물에 고기를 오래 담가두어서 핏물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고기를 푹 끓여서 국물을 내는 요리인 경우에는 핏물을 제거를 해야지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핏물과 이 지방 성분의 냄새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물을 떠먹는 경우라면 핏물을 제거해주는 경우가 맞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핏물을 약간만 제거를 해주고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기에는 비타민 B 등과 같은 수용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담가두게 되면은 그 영양소들이 다 물속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육을 삶을 때 다양한 재료들을 넣게 됩니다. 수육의 연육 작용을 담당하는 배라든지 식초, 무, 산 성분과 같은 재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때 넣는 것은 넣으면 좋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미리 재워두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이고요. 후추, 소주, 월계수이, 맛술, 이런 재료들은 고기 잡내를 제거하거나 덮어주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육에 맛있는 감칠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단백질 효소분의 결과물인 된장이나 간장 등을 함께 넣고 조리하면 수육에 감칠맛을 더해줄 수도 있겠죠. 이 고기 맛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서 된장이나 간장 등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수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기를 삶았으면 이제 그 고기를 식히게 되는데, 액체 속에서 익힌 고기는 액체 속에서 식혀야 맛있습니다. 고기가 열을 받으면 단백질 수축이 일어나면서 단백질 필라멘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밖으로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고기가 열을 받아 뺏긴 수분이 식으면서 다시금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수분을 다시 흡수할 때 주변에 수분이 있어야지만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겠죠. 수분 안에서 천천히 식혀주는 것이 돼지고기 수육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고기라든지 양고기의 지방은 지방의 용점이 우리 인체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지방의 용점이 혀에서 녹을 수 있는 온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식혀준 상태에서 먹어도 돼지고기는 맛있다라는 겁니다. 돼지고기 수육 삶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저도 한번 돼지고기를 삶기 위해서 삼겹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삼겹살 750g에 무 250g을 갈아서 먼저 1시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고기 속에 침투가 원활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 먼저 조금씩만 이렇게 칼집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아놓은 물을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1시간 동안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안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서는 랩을 씌워준 다음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성한 돼지고기를 삶도록 하겠습니다.